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알리바바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럼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성탄절 연휴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전세계에 흩어진 미가들과 함께하는 미주놀은 연휴 때에도 하루에 한 편 이상씩의 영상은 올려드립니다. 앞전에 전해드렸던 성탄 인사와 미주놀 장학금 영상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알리바바 영상은 한 2편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조금 2편 정도 영상을 통해서 이어갈 텐데, 먼저 알리바바 주식을 가지고 있으셔서 손절매 타임을 놓치셨거나 또는 두 번의 큰 갭 하락이 발생했잖아요. 이참에 알리바바 주식을 들어가서 들어갈 타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왜 그동안 미주놀은 알리바바 주식을 다루지 않았는가, 그토록 수없는 라방을 할 때면 빠지지 않고 봐달라고 하는 주식이 BABA, 바바, 알리바바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 오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 주식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종목이었죠. 일명 중국 공산당의 마윈 길들이기 기사가 터지면서 13%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를 마쳤습니다.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것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20몇 프로, 설마 여기까지 내려올 것인가 했던 때부터 올라가서 조금 말아올리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 하락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동안 미주놀은 이 알리바바 종목에 대해서 추천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그냥 사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가? 주말에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도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단호하게 비트코인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라는 얘기에 여러분들이 좀 설득력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알리바바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역추적을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수많은 증권회사로부터 굉장히 많은 추천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였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많은 유튜버들, 특별히 영향력 있는 몇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이 또 하나같이 추천했던 종목이 알리바바였다는 사실. 근데 그들은 좀 침묵하더라고요. 또 저도 몇 편 영상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본인은 이미 다 팔고 나왔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영상을 매일매일 구독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허탈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제일 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속한 본사는 이커머스 회사잖아요. 초창기부터 알리바바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성장성, 아마존에 비하면 3배 이상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중국과 전 세계의 아마존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커머스 회사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영어 강사 출신의 마윈 회장에 대해서는 일찍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것도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빅픽처,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지금은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매상과 성장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중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만 됐어도 진작 저희가 시리즈로
추천을 해드렸겠죠. 그쵸? 중국 마윈 회장도 말은 안 하지만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최근 며칠째 엄청난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그 SNS에 그런 한 편의 글도 올리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정보매매, 누군가로부터 듣고 수많은 인터넷의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것 때문에 사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도 추천할 때 어느 정도의 근거는 되죠. 뭐 성장성, 재무지표, 실적.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리바바는 그것을 한 번에 확 휩쓸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쓰나미, 뒷배경에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독점 규제에 대한 거는 사실 미국의 대형 IT 테크주들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보시다시피 뭐 알리바바처럼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파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벌써 한 2년 넘었죠, 마윈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워게임입니다. 제가 이 마윈을 길들이는 시진핑, 마윈을 길들이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책 한 권 있었는데요. 제가 참 대학 때 감동 깊게 읽었던, 지금 고인이 되었죠. 엘빈 토플러가 쓴 권력 이동, 파워 시프트라는 책이었습니다. 사진 나가죠.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제3의 물결과 함께 엘빈 토플러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런 정도의 책은 꼭 읽으셔야죠. 그렇죠? 이 책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힘의 이동과 권력 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게 핵심입니다. 기술의 발달이 힘의 이동과 권력, 여러분, 기술, AI로 상징되는 기술의 발달이 힘의 이동과 권력의 변화. 사실 힘이라든지 권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공산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권력서열 몇 위, 권력서열 몇 위, 뭐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경제 테크 용어인 AI로 표현되는 기술의 발달이 힘의 이동과 권력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저는 이 책이 먼저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이 책을 뭐 예전에 굉장히 좋게 읽어서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맞습니다. 공산당의 마윈 길들이기의 핵심은 단순히 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권력 싸움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분석입니다. 사실 이 당원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뭐 학창 시절 때 들었던 북한의 뭐 5호 감시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파워, 권력은 중국 공산당이 최고로 지향하는, 놓지 않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은요, 데이터 권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힘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중국은 이 거대한 기업들을 제대로 길들이지 않으면 어떤 꼴이 난다는 것을 미국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사를 봤더니요, 알리바바라든지 꽌토토라든지 JD.com을 통해서 이미 17억이나 되는 사람들의 데이터화가 축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저들이 여기서 무엇을 샀는가, 그 다음에 어떤 연령층이 샀는가, 어느 지역에서 샀는가,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 파워를 능가하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첫 번째도 주도적이 되라라는 말인데, 결국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나오면서 바로 마윈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 물론 플러스 거기다가 마윈은 2019년에 이미 은퇴했습니다. 마윈 회장이죠. 알리바바
회장 은퇴를 했지만 은퇴 이후에도 그는 공공연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한 연설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번 또 뭐 밉보이게 되는 요인이기도 했고요. 그가 이제 이 마윈의 전기를 읽어보면 특히 알리페이 그 알리바바 초창기 시절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통과시켰던 알리페이라든지 그 목숨을 걸고 키운 그 순간순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마윈 회장의 전기는 일대기는 중국 공산당과 싸운 영웅의 투사의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본다면 달가울렸겠죠.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그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마무시한 영향력이 시진핑한테로만 모여야 되는데 지금 자꾸 갈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을 통해서 권력이 축적되고 있다는 거, 데이터 권력. 견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뭐 지금 엔트 기업 때문에 사실 알리바바가 개파락을 한번 했잖아요. 지난 여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번 더 이중 개파락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중국 기업들은 난 그래서 무조건 안 산다. 난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무조건 피하고 본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분은 평생 코카콜라만 사셔야죠. 나스닥의 기술주들, 나스닥을 움직이는 종목들 가운데는 중국 기업들을 빼놓고는 이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무조건 피하고 본다가 아니라 뇌동매매, 정보매매를 한다는 전략들을 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차라리 인정을 하고 시장을 움직이는, 물론 이제 제가 재밌는 걸 봤더니 중국 주식은 절대 안 한다는 분들이 뭐 하고인가 봤더니 미국의 득보잡 전기차 기업들의 팬이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물어봤더니 미국 기업이라고. 더 위험한 거죠. 그쵸? 뭐 하나 봤더니 비트코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매매 패턴에 차라리 변화를 주는 게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매매 패턴.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스윙 전략이냐. 물론 이제 초보자로서는 쉬운 모습들은 아니죠. 주린이로서는 쉬운 투자는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죠. 갭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들어갈 타이밍 아닙니까? 아니 성장성과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설마 알리바바가 망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제가 받는데요. 전 지금 들어가서 한 10%에서 15% 정도만 먹고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중국 기업들이 한번 물리면은 몇 년 동안 암덩이가 생길 정도로 소가리가 된다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죠. 갭은 반드시 메꾼다라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반드시 메꾸죠. 잘못하면 100년 뒤에 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한겨울에는 수영복을 만들고 한여름에는 털목도리를 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뚱딴지처럼 갑자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네, 제가 스스로 세운 원칙입니다. 한겨울에는 수영복을 만들고 한여름에는 털목도리를 짜라.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미리 앞서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함축적으로 든 말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알리바바를 들어가실 분들에게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장만 있는 그저께인가요? 13% 넘게 하락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1월까지 내년 1월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것. 기술적 반등은 이어지겠지만 기술적 반등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계속 가기는 쉽지가 않은 이유가요. 이 반독점 규제 조사가 들어가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얼마나 거대한 회사인데요. 최소 1, 2년 너무 길면 몇 년이 갈 수도 있고요. 뭐 정치적인 타협 때문에 뭐 마윈 회장이 뭐 무릎을 꿇었다. 이 기업을 중국에 넘기기로 했다라고 하는 루머도 도는데 아직 확정된 거 없습니다.
그건 루머일 뿐입니다. 아직은. 더불어서 알리바바 주식을 그러면 고점에서 물린 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반성하셔야 되고요. 저희 주공일기 첫 수업 때도 이 알리바바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살 주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 주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이미 그때는 틱톡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국 기업들,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굳이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하나죠. 유튜버들 하도 추천하니까 들었던 거겠죠. 또 최근에 캐시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아크 보고서에 이런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를 팔지 않았다. 판 리스트, 셀링한 리스트에 알리바바가 없다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못 판 것일 수도 있습니다. 캐시는 얼마 전에 테슬라도 판 여자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이 아크 보고서는 그냥 참고용일 뿐이지 따라했다가는 상투 잡기 딱 좋습니다. 전형적인 단타 스윙 포지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즘같이 하루하루 변동폭이 큰 때에 있어서 그녀의 보고서는 오히려 개미들에게 독이 되는 부작용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물리신 분들은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좀 버티셔야 됩니다. 저희가 전망하건대 설마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무너지진 않겠죠. 무너지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져 있거든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쉽게 바닥을 다지고 금방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따라서 저는 말리고 싶고요. 만약에 정말 쉽게 끝날 거였다고 한다면 진짜 두 손 두 발 바싹 들고 만회적인 공포를 했겠죠. 정말 중국 공산당에 다 맡기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의 SNS를 통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손절매할 타이밍도 좀 놓친 것으로 보여지니까 일단 존버하시면서 일단은 중국과 중국 공산당과 이 알리바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되고요. 반성하셔야 되고, 어떤 반성? 왜 내가 알리바바를 샀는가? 왜 틱톡을 비롯한 수많은 사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들고 있었어야만 됐는가? 오케이. 정말 반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정치 역학관계, 지금 특별히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의 기업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미국과 무역의 전쟁,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정치적인 힘이라는 것들을 늘 붙잡고 큰 그림에서 종목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저께 그 알리바바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 정도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큰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 모든 종목들이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맛배기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고 정말 몇 달 동안 거듭 알리바바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우리 미즈노 스태프들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주식을 갖고 있다 물리신 분들은 사실 물리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새로운 리포트나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그런 기사, 알리바바 이 기사들, 영상들을 계속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본인에게 위로가 되고 본인에게 힘을 주는 영상들을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 저희처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또 화가 나서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화난 댓글을 써서 여러분의 화가 풀려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주 초창기 주린이 시절에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럴 때 내 생각에 좀 동조되는 글을 찾아 떠나는, 그렇게 박스나이스 게시판이죠. 그런 글들만을 찾아서 읽으면서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삼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정말 초짜구나. 설령 저들이 그리 나를 위로한다 한들 내일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나의 종목을 바라보는, 이거는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부질없는 짓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말이 조금 두서없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쉽게 무너지진 않고 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겠죠. 타협점을 찾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알리바바 주식 이게 지금 반영돼서 움직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셔서 장기적으로 좋은 대응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단타 하시려는 분들, 안 그래도 단타 세력들이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정말 단타 하려거든 알리바바 같은 주식으로 단타 하시는 거 아니고요. 단타 종목들만을 또 여러분들 실력을 먼저 키우시고, 근데 미국 주식으로 단타 해봤자 세금 관련하시면 큰 재미 못 본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타는 정말 한국의 코스닥 종목들 갖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단타 추천하는 채널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모쪼록 물리신 분들 힘내시고요. 들어가시려는 분들 참으시고요. 이런 역학관계를 통해서 알리바바의 주식을 보시면서 좋은 또 교과서 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큰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